안녕하세요, 여러분. 제 목소리 잘 들리시고 잘 보이시죠?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발차기 장진호라고 합니다. 네. 이번에 그 오토데스크 주최하는 마야 리깅 세미나에서 사회와 진행을 제가 맡게 되었는데요. 사실 사실 요즘은 거의 모든 소프트웨어들이 너무나 뛰어나기 때문에 뭐 어떤 소프트웨어가 더 낫다라고 규정하는 게 뭐 상당히 무의미하고 어려워요. 하지만 그 회사의 개발 파이프라인이라는 것은 어떤 공동 작업에서 오는 그런 규칙과 통일성이 이제 동반되어야 하기 때문에 개발자분들 역시 어떤 통일된 규칙을 따라야 할 거예요. 그죠? 그래서 오늘 세미나는 그 북미 지역, 북미에서 이게 캘리포니아 지역에서 그 마야의 개발 환경에서 여러 가지 다양한 프로젝트를 경험하신 분의 개발 노하우를 들어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아마 마야 기반의 게임 개발 환경의 구축에 관심이 있는 분들에게 아주 의미 있고 유용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네, 다음 페이지 보여주세요. 네. 그리고 이제 저희가 이제 세미나의 순서를 안내를 해드릴게요. 이제 아티스트 이제 그 발표자에 대한 소개를 할 거고요. 그리고 이제 리거가 하는 역할이 무엇인지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거고요. 그리고 리깅의 그 리얼타임에서의 그 리깅의 역할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거고, 그리고 게임 시네매틱에서의 그런 리깅에 대한 부분들 이야기할 거예요. 그래서 그 이제 게임은 리얼타임의 일부분인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조금 다르게 나눴어요. 그리고 끝으로 이제 Q&A 시간을 가질 건데요. 저희가 시간이 1시간 정도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분량은 좀 많은데 시간이 한정되어 있어서 제가 원래 세미나를 하면 상당히 대화 형식으로 뭐 많이 하고 하는데 이게 시간이 쫓길 수도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조금 빨리 진행을 하고 발표자가 더 많은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그런 세미나가 되도록 할 거예요. 이렇게 제가 하는 이야기는 조금 이렇게 많지는 않을 것 같아요. 자, 다음 페이지 넘겨주세요. 네. 자, 그러면 일단 그 발표자 본인 소개 그 류소리님 해주시겠어요? 네, 잘 들리시죠? 네. 네, 안녕하세요. 오늘 세미나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들 너무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저는 지금 캘리포니아에서 LA에서 지금 여러분을 만나고 있고요. 한국은 지금 1시쯤이고 여기는 수요일 9시 정도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략 한 45분 정도 진행될 세미나입니다. 재밌게 들어주시고요. 저는 현재 조익이라는 VFX 스튜디오 회사에서 리깅이랑 CFX 아티스트로서 일하고 있는 류솔희라고 합니다. 그러면 일단 세미나에 앞서서 그 지금 근무하고 계시는 조익이라는 회사 조금 생소하거든요. 좀 이야기해 주시겠어요? 어떤 회사인가요? 네. 조익은 프리랜더로 워너브로스에서 이제 그 TV 시리즈 슈퍼맨 앤 로이스라는 시리즈물을 작업하고 있는 회사고요. 어 최근에는 이제 리얼타임 엔진으로 파이프라인으로 전향하는 중입니다. 그래서 전 회사였던 디즈니에서 제가 이제 엔칸토라는 거를 작업을 했고요. 아마 이번에 11월에 개봉하니까 많이 기대해 주셨으면 합니다. 네, 그거 봤어요. 막 홍보하는 거 봤어요. 네. 11월에 꼭 볼게요. 네. 자, 감사합니다. 북미의 그 모든 리거들이 그 클로스와 헤어 시뮬레이션을 모두 담당하는 것 같지는 않거든요. 제 생각에. 그래서 혹시 어떤가요? 다 그런가요? 어 보통은 이제 리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캐릭터 리깅 위주나 아니면 툴 디벨롭먼트 위주로 하는데요.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회가 생겨 가지고 CFX 디파트먼트에서 일하게 되었고, 그리고 그 블리자드나 디즈니 같은 경우에는 이제 리거가 시뮬레이션도 같이 하는 거를 원하기 때문에, 예, 그 두 큰 회사만 그렇고요. 다른 회사들은 네, 그냥 한쪽만 할 수 네, 있습니다. 네, 네. 그렇구나. 자, 이제 레주메를 한번 볼까요? 네. 네. 저희가 시간이 없어서 이거 레주메를 아주 길게는 못할 것 같고요. 경력에 대해서 이제 딱 이야기를 좀 빨리빨리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예. 네. 일단은 처음에 일하게 된 곳은 너티독이라는 비디오 게임 회사고요. 주로 작업한 거는 이제 언철티드 로스트 레거시이고, 그리고 이제 초반에 이제 그 라스트 오브 어스 2도 같이 작업을 했었고요. 그래서 여기서 게임 파이프라인을 처음 배우게 되었고, 캐릭터 데포메이션과 인게임 클로스 셋업 위주로 작업을 하였습니다. 음,
그리고 일단은 제가 그 너티독에서 일하기 전에 테스트를 받고 일단 2 개월 정도 시간이 걸리고 그리고 나서 이제 인터뷰를 통해서 운이 좋게 들어가게 됐고요. 아 이제 그 후에 잠깐만요. 여러분도 혹시 모르실 것 같은데 그 레주메에서는 한국은 이게 위에서부터 과거잖아요. 이렇게 미국은 반대로 제일 위에가 제일 최근에 그 이게 위로 올라가요. 미국은요. 예,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뭐 너티독이 상당히 처음에 이 악명높기로 입사하기 어려운 곳인데 첫 직장을 너티독에서 시작을 하신 거예요, 그러면? 네네네네. 아, 운이 오케이. 좋게 네 그렇게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아유, 그러네요. 멋지네요. 네. 감사합니다. 네. 그 후에는 제가 영화 쪽 이제 VFX에서 연락이 닿아서 밴쿠버에 있는 메소드에서 이제 판타지 비스트 2라고 신비한 동물 백과사전이라고 한국에서 번역이 된 영화고요. 그리고 이제 아쿠아맨도 같이 작업을 하였고 이제 판타지 비스트에서는 이제 리거로서 크리처 작업 위주로 했고요. 그리고 이제 테크니컬 애니메이터라고 해서 CFX라고도 해요. 캐릭터 FX라고 해 가지고 아쿠아맨 머리랑 이제 클로스 시뮬레이션을 하게 됐고요. 그리고 이제 다시 미국으로 돌아와서는 블리자드 시네매틱 팀에서 게임 시네매틱 작업을 했고 이제 보통 프리렌더랑 인게임 두 가지가 있는데 프리렌더로 2019년에 4편 정도 작업했는데 2 편은 리깅으로 작업했고요. 2 편은 CFX로 작업했습니다. 아, 그럼 그 밴쿠버 쪽에서는 주로 이제 게임 쪽은 아니었고 VFX 쪽이었네요. 그죠? 네네네. 아, 그렇죠. 오케이. 자, 그러면 밴쿠버의 작업 환경은 캘리포니아와 비교했을 때 어떤 차이가 있던가요? 같은 어 북미이긴 해도? 일단 밴쿠버는 주로 영화 위주로 작업을 해서요. 일단은 스케줄도 게임 회사에 비해서는 좀 타이트한 편이고 그리고 대부분 이제 그 프로젝트 위주로 하이어하는 거여 가지고 거의 컨트랙 베이스로 일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 근데 일단은 캘리포니아에 있던 분들이 거의 캐나다로 넘어가서 일하는 편이어 가지고 작업 환경은 크게 네 다르지는 않습니다. 어, 그리고 이제 블리자드 후에는 디즈니 가기 전에 사이버랑 블러 스튜디오에서 광고랑 게임 시네매틱 같이 작업하였고요. 네. 저도 그 블러 스튜디오는 저도 꽤 오래 근무를 했거든요. 근데 저는 블러에 있으면서 그 블러 스튜디오에 있으면서 이제 다른 회사에 있던 분도 많이 이제 오시잖아요. 그래서 "아, 블러 스튜디오가 파이프라인이 정말 좋다." 막 그런 이야기를 제가 정말 귀가 따갑게 많이 들었거든요. 근데 저는 뭐 그냥 어떻게 CFX 그 리거 입장에서는 TA 입장에서는 어떤가요? 다른 회사 입장을 많이 비교를 해 봤을 때 경험을 해 봤으니까. 어 일단은 블러에서 제가 입사했을 때는 어 2010 에 2019 년이었고요. 그때쯤에 이제 그 맥스에서 마야로 파이프라인을 전향하는 시기여 가지고 네 그래서 이제 제가 마야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 하이어가 되었었고요. 아, 네. 그전까지는 이제 맥스 위주로 사용을 해 가지고 네 쪼끔 이제 커스터마이즈 하기도 쪼끔 어렵고 쪼끔 더 디테일한 부분을 표현하기가 어려워서 네 음. 아마 2020 년부터는 마야로 전환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블러가 맥스랑 소프트이마지 XSI라는 소프트웨어가 있었거든요. 그 두 개를 같이 이제 섞어서 사용을 했었어요. 마야를 쓰질 않았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소프트이마지 XSI가 없어졌잖아요. 그러면서 큰 혼란이 한번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아마 그 마야를 대처하기 위해서 이제 뭐 맥스로 리깅을 할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마야가 들어오면서 그런 과정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음, 네. 그 오늘의 주제랑 상관없는 이야기를 막 하고 있네. 자, 그러면 정말 여러 회사에서의 프로젝트를 작업을 많이 해 왔는데요. 그러면서 이제 회사 다니면서 그런 경험들이 되게 좋았을 것 같아요. 그죠? 다른 회사 한 회사에 오래 있을 때보다. 네. 네. 그래서 제가 그 결과물들을 일단은 한번 보여드리면서 어떤 작업했는지 조금 설명해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네. 데모리를 설명해 주시면서 이제 인더스트리에 어떤 작업을 했는지 데모리를 보면서 네. 사운드는 없어도 될 것 같고요. 이제 네. 유소님이 이렇게 말을 툭툭툭 해 주실 거니까. 그죠? 네. 로딩이 조금 길어서요. 미국 인터넷이 조금 느립니다. 일단은 첫 부분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그 블리자드에서 게임 시네매틱 작업했던 부분이고요. 여기서는 제가 리깅 작업을 했는데 지금 뒤에 보시면은 이제 무기 들고 갑옷 있는 사람들 위주로 작업을 했고요. 보통 이제 그
갑옷이 많이 여러 겹이 있기 때문에 이걸 겹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리깅 셋업을 했었고요. 그리고 그다음 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CFX 작업을 했었는데요. 헤어랑 이제 그 하니스라고 해서 몸통에 있는 부분인데 요 부분들 같은 경우에는 얘네들이 겹치는 부분이 쪼끔 많아서 이게 그 시뮬레이션 할 때 가끔 이제 너무 많이 겹치면은 이제 그 계산이 되다가 터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 해결하는 데 쪼끔 많이 어려웠었고요. 그리고 그다음 거는 블러에서 작업한 게임 시네매틱인데 이게 전부 다 맥스로 작업을 한 거고요. 근데 맥스로 작업할 때 제일 어려웠었던 게 이런 헤어 같은 경우에는 그 모나트릭스? 마야에 있는 엑스젠처럼 컬을 하는 게 따로 없어서 음. 만약에 이제 헤어를 쪼끔 이제 클린업을 해야 된다라고 하면은 제가 커브를 좀 열심히 움직여 가지고 열심히 그 모양을 만들어 보긴 했는데 되게 쉽지는 않았습니다, 마야보다는. 네, 요거는 클로스 시뮬레이션 작업했던 거고요. 얘도 클로스 시뮬레이션 작업인데 얘도 맥스로 같이 작업하였습니다. 다 게임 시네매틱인 거죠, 지금은. 그죠? 네, 네. 그래서 얘도 게임 시네매틱이고 얘는 그 퀄러스라고 해서 마야 플러그인인데 퀄러스로 같이 작업을 했고요. 퀄러스가 좋은 게 배치 렌더가 되기 때문에 직접 시뮬레이션 하지 않아도 제가 쪼끔 이제 보통 프리뷰에서 시뮬레이션 하는 것보다 쪼끔 시간이 좀 적게 걸렸고요. 하지만 이제 그 엔클로스처럼 다양한 옵션이 많지는 않아서 쪼끔 어려웠었습니다. 그리고 판타스티 비스트에서는 보통 그 크리처 리깅 위주로 했고요. 프랍이랑 크리처 같이 하고 지금 보이시는 니플러라고 이제 조그마한 친구도 데포메이션 같이 작업했고요. 그리고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커머셜 작업하는 거. 보통 커머셜 작업할 때는 그 다른 이제 큰 회사에 비해서는 시간이 좀 짧은 편이어서 3일 안에 이제 리깅을 다 완성을 해야 됐었고요. 네. 그리고 얘 같은 사무실은 경우 항상 바쁘죠. 네. 네. 그리고 얘 같은 경우에는 인제 제가 학교 있을 때 팀으로 작업했었던 거고요. 생각보다 되게 잘 나와서 네 좀 인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같이 넣어 봤고요. 그리고 이제 페이셜 리깅, R&D 했던 것들 그리고 아쿠아맨에서 이제 머리 작업했던 것들. 이제 아쿠아맨 머리 작업했을 때는 이제 작업하다 보면은 약간 샴푸 광고처럼 진짜 예쁘게 머리를 흩날려야 돼요. 머리 물 안에 있는 것처럼 해야 되니까 그죠? 네네. 그렇죠. 그리고 요거는 마지막으로 그 인게임에서 그 클로스 셋업했던 장면이고요. 네. 이렇게 네. 해서 다양하게 작업을 했었습니다. 네. 지금 데모릴은 대부분 그 게임 쪽보다는 주로 VFX 쪽 데모릴이 더 많네요. 그죠? 오늘 네, 그죠?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 이제 그 류소리 님은 게임 쪽과 VFX 두 군데를 다 경험을 해 보셔 가지고 아마 이번 세미나에서 두 가지를 좀 장단점에서 비교하는 그런 세션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좀 더 알찬 내용이 될 것 같아요, 제 생각에. 자, 그러면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이제 리거의 역할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볼 건데요. 제가 그 전에 말씀드릴 게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그 소리님의 대화 이제 그 발표에서 저는 가급적이면 끼어들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간이 너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 나중에 이제 Q&A 여러분들 계속 들으시면서 Q&A 때 내가 어떤 질문을 할지를 생각을 하시면서 발표를 들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시작해 주세요. 네. 네. 제가 일단은 그 게임 리깅에 대해서 설명드리기 전에 일단 리거가 하는 일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고 갈게요. 그래서 일단 일단은 리깅은 보통 이제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것처럼 이제 VFX나 이제 게임 파이프라인에서 모델링, 리깅, 애니메이션, 텍스처, 라이팅 순으로 있을 때 모델링에 이제 뼈를 심고 컨트롤도 달고 이제 애니메이션이 필요로 하는 스크립팅을 만들어서 파이프라인을 돕는 작업도 하기도 하고요. 뭐 예를 들면 가장 기본적인 오토리깅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리거가 작업을 하고 만약에 저희가 이제 작업하다가 자주 반복되는 작업이 있으면 이거를 스크립트로 만들어서 자동화를 시켜 줘 가지고 저희가 이제 시간을 최대한 아낄 수 있도록 해 주고요. 그리고 리거의 일 중에서 가장 제일 중요한 게 저희가 이제 캐릭터
리거가 움직일 때 이제 약간 그 몸에 있는 모양이 조금 이상하게 잡히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는 이제 모양을 예쁘게 잡아주는 역할도 하고, 그리고 만약에 이제 스캐닝에 따라 모양이 이상해지거나 아니면은 지속적으로 어떤 에러가 생긴다라고 했을 때는 리거 쪽에서 해결을 하기로 합니다. 그래서 특히 예를 들면은 이제 숄더 부분이라든가 허벅지 같이 약간 조금 다른 몸통이랑 해서 그 같이 움직이는 부분 같은 게 조금 까다롭기도 하고요. 그래서 요렇게 만들어 주는 게 리거의 역할이고요. 우리 리거 같은 경우는 이제 모델러랑 그 애니메이션 디파트먼트 중간에 있어 가지고 다리 역할을 해 주는데요. 일단은 리거 같은 경우에는 전체 디파트 중에서 가장 커뮤니케이션이 많이 중요한 포지션이기도 하고요. 모델러나 이제 텍스처 라이팅은 비주얼로 보여주고, 애니메이터들도 보통 레퍼런스를 본인이 찍어 가지고 보여주기도 하는데, 이제 그 리거에 비해서는 생각보다 말할 기회가 좀 덜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리거가 리경에 전달을 해 주면은 애니메이터 쪽에서 고쳐야 할 노트가 오기도 하고, 아니면 이제 모델러 쪽에서 뭔가 리깅에 필요한 뭐 토폴로지라든가 아니면은 이제 다른 뭐 요구 사항이 있으면은 이제 이것도 중간에서 조율을 해 주는 역할이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그 스타트업 회사나 그 프로젝트를 처음 구축하는 단계에서 그 리거라는 그 TA라는 그 포지션이 상당히 중요하게 인식이 돼서 이렇게 사람을 많이 그쪽 팀을 먼저 많이 구축을 하는 걸 제가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그만큼 아주 중요한 포지션인 것은 사실인 것 같아요. 네, 네, 맞습니다. 자랑스러우시겠어요? 뿌듯하시겠어? 네. 네. 그래서 그리고 또 리거로서 제일 중요한 게 스크립팅인데, 이게 그 이제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자주 반복되는 셋업들을 자동화시켜 주는 것과, 그리고 필요에 따라서 파이썬 외에 자주 보통 저희 이제 북미에서 사용할 땐 파이썬 위주로 많이 사용을 하고요. 뭐 그 외에도 이제 다른 C++나 다른 프로그래밍 스킬도 필요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일단은 리거가 뭐 이런 이제 스크립팅 같은 기술적인 부분도 필요는 하지만, 저희가 아트적인 안목도 갖추어야지 캐릭터의 그럼, 네. 얼굴 표정이나 몸의 움직임에 따라서 근육이 어떻게 나오는지 그런 쉐입도 저희가 이해를 하고 있어야지 스컬프팅 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되고요. 만약에 때에 따라 이제 테크 쪽 베이스, 가끔 컴퓨터 사이언스 베이스게 되면은 이제 뭐 파이프라인이나 캐릭터 셋업 툴을 만드는 일 위주로 하게 되고요. 만약에 이제 아트 쪽 부분이 강하다라고 하면은 캐릭터 리깅 셋업이랑 스키닝 그리고 스컬팅 위주로 작업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일단은 그래도 두 가지 잘해야지 약간 밸런스를 맞춰 음. 주면은 좋을 것 같고요. 네. 근데 그 저희가 제가 끼어들어서 죄송한데요. 저희가 사전에 세미나 전에 그 질문들을 좀 받았었거든요. 그래서 그 질문 내용 중에 지금 이 타이밍의 세션에서 답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 질문이 하나가 있어가지고 그 테크니컬 아티스트 즉 TA는 리깅뿐만 아니라 이제 그분의 질문이에요. 어떤 아니라 여러 팀을 연결해주는 역할이라서 글을 많이 봤습니다. 네, 좋아요. 따라서 스크립트도 많이 알아야 되고, 뭐 애니메이션도 알아야 되고, 모델링도 알아야 되고, 이런 것들 다 많이 알아야 되는데, 그러면 정말 TA가 되려면 그런 것들을 다 알아야 되고, 다 준비를 해야 되는 건가? 이런 질문이 있었거든요. 그럼 대답은 예스인가요? 어 제 생각에는 일단은 이 파이프라인이 시작하는 부분부터 끝까지 한 번씩은 경험을 해 보셔야지 이거에 대한 지식을 바탕으로 어떤 툴을 만들고, 이제 모델러나 아니면은 다른 디파트먼트가 어떤 게 필요한지 이해를 하면서 일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하지만 제일 중요한 건 리깅 셋업하는 거랑 이제 툴 만드시는 거, 이제 스크립팅 스킬이 일단 가장 중요하고요. 그 외에는 이제 회사 가셔서 배워도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일단은 툴을 만들 줄을 알아야 되네, 그죠? 네. 파이썬이라든지 스크립트를 써서, 그죠? 그 네. 저 정도는 같은 기본적으로. 경우에는 모델링도 해 봤고 애니메이션도 해 봤었고요. 제가 애니메이터를 하고 싶었어서. 네. 그러다가 이제 리깅으로 넘어간 편이긴 한데, 그게 다 도움이 그 됐겠네요. 그죠? 네, 도움이 정말 많이 됐습니다. 오케이.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리깅 쪽 관련해서도 또 두 가지 또 질문이 또 있었는데요. 그러면
그 트리플 A 게임 회사가 갖춰야 할 요소가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이 있었고요. 그리고 그 트리플 A 게임 리깅은 정확하게 어떤 걸 이야기하는지, 아마 이분의 질문은 게임도 이게 흔히 트리플 A 게임이라고 그러면 좀 그 스케일이 큰 그 큰 프로젝트를 말하는 거잖아요. 보통 제작기가 한 2, 3년 정도 걸리는 거. 그래서 그 정도의 게임과 작은 뭐 모바일 게임, 소규모의 게임과의 그런 리깅에서의 그런 차이가 있는지 그걸 물어보는 것 같거든요. 네. 아, 그거는 나중에 질문해 지금 답변해 주실 수 있으세요? 네. 일단은 트리플 A 게임 그 개념 설명을 쪼끔 드리자면 일단은 미국에서 트리플 A라고 하면은 이제 크레딧 같은 개념이 있고요. 이게 그 A가 각각의 그 의미가 있는데 첫 번째 A 같은 경우에는 이제 리뷰가 좋은 거, 그리고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새로운 기술이 들어갔느냐, 세 번째 같은 경우에는 뭐 얼마나 많이 팔렸느냐라는 게 아, 이제 AAA로 해 가지고 이게 아, A의 대문자는 아니고요. 뭐 이제 그 영어로 하면 뭐 critical success, 뭐 second innovation game play, 뭐 signify, 뭐 commercial success라고 되어 있기는 한데요. 뭐 어, 네, 이런 식으로 리뷰, 새로운 기술, 많이 팔리는 거, 요거 세 가지 기준으로 이제 아, A 하나가 달릴 때도 있고, AA 달릴 때도 있고, A 세 가지 달릴 때도 이 세 가지가 다 맞춰지면 트리플 A라고 하고요. 단순히 그 스케일을 말하는 건 아니네요. 이게 네, 네, 그렇습니다. 그리 몰랐어요. 네, 그래서 예를 들면 소니, 닌텐도, CD 프로젝트가 있는데 근데 이게 특징이 쪼끔 있어요. 그래서 특징 중에 일단은 그 큰 버짓과 그 마케팅 위주로 하는 것과 그리고 이제 그 게임 스케일이 이제 그 다른 게임에 비해서 좀 이렇게 많이 오픈 스페이스로 되어 있는 것, 그리고 이제 포토 리얼리스틱이라는 그래픽 사용하는 것과 그리고 이 트리플 A 중에서는 보통 바이올런트 콘텐츠라고 해 가지고 쪼끔 폭력적인 콘텐츠가 들어가요. 그래서 그 총 게임 중에 그 콜 오브 듀티 여러분들이 네. 네, 그것도 이제 트리플 A 게임에 해당이 됩니다. 네. 음, 그리고 이제 리깅에서는 아무래도 퀄리티 차이가 쪼끔 있고요. 보통 트리플 A 게임 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포토 리얼리스틱 그래픽을 작업을 하기 때문에 그거에 맞춰서 리깅이 네, 그 사실적인 묘사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고요. 음, 그렇구나. 네, 그러면 그 다음으로 넘어가서 그러면 그 게임에서의 리깅이 어떤 일을 하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설명을 해 주실래요? 네. 음, 일단 저는 이제 그 너티독 기준으로 설명을 드리자면은 게임 리깅에서 세 가지 스켈레톤이 있고요. 처음 같은 경우에 이제 게임 스켈레톤, 애니메이션 스켈레톤, 모캡 스켈레톤 세 가지로 나눠져 있는데 애니메이션 리깅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애니메이션 리깅 같은 경우에는 애니메이터들 직접 컨트롤할 수 있도록 셋업이 되어 있고 그리고 모캡 스켈레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모션 캡처 데이터를 사용하는 그 스켈레톤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게임 스켈레톤이라고 해서 가장 왼쪽에 보시게 되면 파랗게 되어 있는 부분이 있죠. 요거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그 VFX에서는 다르게 코렉티브 쉐입이라고 해서 블렌드 쉐입을 저희가 게임 데이터로 넘길 수가 없기 때문에 이 블렌드 쉐입을 조인트로 컨버트를 해 가지고 그 게임 엔진으로 넘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요 게임 스켈레톤 같은 경우에는 각 부분에 쪼끔 조인트들이 많이 달린 부분이 있고요. 음, 이것들이 바디 모양을 잡아준다고 보시면 됩니다. 음, 네. 그러면은 네. 처음에 이제 모캡 스켈레톤 모캡 스켈레톤 같은 경우에는 가장 기본적인 헤드부터 스파인까지 그리고 저기가 림이라고 부르는데 이게 팔다리고요. 그래서 요거는 조인트 네임이 정해져 있고 이 조인트 네임 컨벤션을 지켜줘야지 데이터가 제대로 불러와 주게 됩니다. 그래서 그 모션 캡처 스켈레톤 같은 경우에는 네이밍 컨벤션이 가장 중요하고요. 그럼 모캡을 사용을 하는 거죠? 네. 그렇죠. 네, 네. 네, 너티독은 모캡 위주로 사용을 하기 때문에 네. 이렇게 그 모캡 스켈레톤이 따로 있긴 하는데 저희가 그 어 블리자드 같은 경우에는 아직 키프레임 애니메이션을 사용을 하기 때문에 모캡 데이터를 사용을 하지는 않습니다. 이거는 이제 회사에서 원하는 스타일 때문에 그런 것도 있고요. 음, 좀 의외네요. 저는 블리자드도 당연히 모캡을 사용하는 줄 알았거든요. 네, 제가 다녔던 블루 스튜디오는 VFX는 거의 뭐 한 95%는 항상 모캡을 사용을 했거든요.
네, 뭐 금붕어나 뭐 악어 같은 모캡을 받을 수 없는 물체를 제외하고 사람이 움직이는 거는 대부분 모캡을 사용했고 또 그 모캡 데이터를 베이스로 해서 수정을 하거나 하는 게 있었고 특별히 사용하지 않았던 거는 되게 스타일리시한 그 있잖아요. 막 만화같이 막 팔다리 쭉쭉 늘어나고 하는 그런 캐릭터를 제외하고는 다 했었는데 블리자드 게임의 시네매틱이 좀 리얼리틱한 것도 있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시네매틱 팀에서는 모캡을 사용을 하지 않는군요. 몰랐어요. 수작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네, 실력이 요즘에는 잘하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그런 네, 요새 굳이 VFX는 사람 위주로 작업을 하기 때문에 대부분 이제 모캡을 사용을 하면서 이제 모캡 애니메이션으로 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음, 음, 네, 그리고 네, 그다음에는 이제 게임 스켈레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요. 일단은 너티독 같은 경우에는 메인 바디 조인트가 한 300개가 넘고요. 얼굴은 와, 90개 정도 이상이고 이거를 메인 캐릭터에 사용을 하는데 너티독 같은 경우에는 회사 자체 엔진을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게임 엔진에 비해서는 리미테이션이 조금 적은 편이에요. 뭐 예를 들면은 이제 에픽 게임 같은 경우에는 바디랑 얼굴 합해서 조인트 개수가 150개까지 가능하고요. 블리자드도 거의 비슷합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스키닝을 할 때 버텍스당 들어가는 조인트 개수가 있는데 너티독 같은 경우에는 한 28개 정도여서 솔직히 이 정도면 거의 리미테이션이 없다고 보시면 되고요. 음, 너티독이나 블리자드 같은 경우에는 버텍스당 한 3개까지 들어가는 리미테이션이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게임 엔진 때문에 그렇고요. 그러면 그 게임 너티독이 그 자체 엔진을 사용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보면 미국의 그 트리플 A 게임 개발사들은 거의 대부분 자체 엔진을 사용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뭐 자체 엔진을 회사가 규모가 크고 트리플 A 게임을 하는 그 개발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언리얼 엔진을 쓰는 회사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 소리님이 봤을 때 그런 상용화 엔진을 사용을 하는 것과 그런 언리얼이나 유니티 같은 엔진을 사용하는 거에 어떤 장단점이 어떤 게 있을까요? 제가 그냥 딱 생각하기로는 일단 개발비가 좀 적게 들고 이미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그리고 뭐 그거 일단 그게 1차적인 것 같고 그리고 또 직접 이제 TA 입장에서 어떤 것들이 좀 구체적으로 설명해 줄 수 있을까요? 일단은 네, 그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은 그 상용화 엔진을 사용하게 되면 개발비가 적게 들고 뭐 사용하기가 까다롭지는 않은 편이긴 한데 이제 자체 엔진 같은 경우에는 커스터마이즈도 가능하긴 하지만 이제 개발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단점이 있겠고요. 그리고 너티독 게임 프로그래머들도 따로 있고요. 그리고 이제 엔진만 개발하는 아이스 팀이 따로 있기 때문에 그 이제 저희가 TD 쪽이나 아니면 그 프로그래머 쪽에서 해결하기 어려운 부분 같은 경우에는 그쪽에서 도움을 받기도 합니다. 음, 그러면 이제 얼굴은 이제 블렌드 쉐입을 이렇게 위주로 상영이래 작업을 이제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아, 네네. 어떻게 네네 네. 영화처럼 영화도 영화랑 뭐 똑같이 하진 않을 거 아니에요. 같은 방식 아닐 것 같은데. 네. 그 방법은 비슷해요. 그 이제 얼굴 리깅 같은 경우에도 바디 리깅과 같이 조인트 베이스로 작업을 하는데 이제 너티독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제 VFX 회사도 그렇지만 이제 블렌드 쉐입이 200개 이상 정도 사용이 되고 있고요. 근데 이제 영화 같은 경우에는 블렌드 쉐입을 연결을 해서 바로 사용을 할 수는 있지만 그 이제 게임 엔진 같은 경우에는 블렌드 쉐입 데이터가 넘어가지 않기 때문에 이거를 전부 다 조인트 스키닝으로 저희가 컨버트를 해줘야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네, 조인트 스키닝을 사용을 해서 블렌드 쉐입의 움직이는 모양과 범위를 가져와서 캐릭터 표정을 만들게 됩니다. 블렌드 쉐입을 200개, 얼굴에만 200개. 네, 얼굴에만. 와, 정말 엄청나네요. 네. 아, 네, 네, 블렌드 쉐입만 200개. 제가 네. 조인트라고 헷갈렸어요. 그렇게까지 많이 하는군요. 네. 네. 근데 너티독은 워낙 그 게임 자체가 그 인물의 어떤 그런 감정 묘사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가고 막 게임하면서 사람들이 막 울기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인물의 그런 디테일한 표정 막 그 웃고 있는데 슬픈 웃음 막 이런 그런 미묘한 감정 표현들이 다 돼야 되니까 그 정도 그렇게 아주 놀랍지는 않네요. 네. 그 정도를 사용을 한다는 것 자체가 네, 그럴 만도 해요. 네. 네. 그러면은 알겠습니다.
네, 이 네. 많은 블렌드 쉐입을 저희가 이제 직접 이제 손으로 셋업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네네, 너튜브 그렇죠. 같은 경우에는 그 한스라는 친구가 그 블렌드 쉐입을 스캐닝으로 컨버트하는 툴을 만들었는데요. 지금 한스는 한국 사람인가요? 미국 사람인가요? 외국 사람인가요? 아니고 프랑스 사람입니다. 너티덕이 워낙 한국 분이 많이 계셔가지고, 오케이. 네. 네, 그래서 앞에 보시면은 일단은 블렌드 쉐입이 되어 있는 이 쉐입을 가지고 저희가 이 블렌드 쉐입이 된 이 트랜스폼 데이터를 이용을 해서 이거를 스캐닝으로 컨버트를 하고요. 스캐닝을 컨버트 했을 때 조인트와 그 조인트 개수랑 범위를 설정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사용을 해가지고 저희가 그 다음에 보시는 이 페이스 같은 경우에는 같은 툴을 사용을 해서 이 얼굴에 있는 블렌드 쉐입을 이용해 가지고 조인트를 바인드해서 스캐닝 그 블렌드 쉐입에서 스캐닝으로 컨버트한 예시고요. 이게 너무너무 이제 그 게임 회사에서 센세이션 했었던 게 이거를 사용을 해서 저희가 그 크로스 시뮬레이션을 이제 그 캐릭터가 옷을 입고 벗는 장면을 구현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 전 음, 같은 경우에는 지금 오른쪽에 보시면 위쳐 게임인데요. 요 네. 같은 경우는 이제 클로스를 벗을 때 이제 화면 전환으로 이제 깜빡거리는 식으로 화면 전환을 했는데 왼쪽에 이제 너티독 작업 보시면은 앞에서 사용한 툴을 이용을 해서 클로스 심이 된 그 메쉬에다가 스키닝 컨버트를 사용을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자연스럽게 옷을 벗을 수 있도록 구현을 했습니다. 음, 그러면 그 IKFK와 그 스플라인 컨트롤러들을 유니티나 언리얼 엔진으로 연동시키는 그런 문제는 없는지, 그리고 또 마야 맥스 툴에서 제작된 몰포 제작을 언리얼과 유니티 엔진으로 연동하는 그런 방법을 거기에 대해서 질문을 하신 분이 있었거든요. 아, 네. 일단은 리얼 예, 타임 답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에서는 일단은 보통 리깅 빌드라던가 애니메이션은 마야에서 작업하는 편이고요. 그리고 그 앞에서 얘기 말씀드렸듯이 일단은 몰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쨌든 스캐닝 데이터로 전환을 해야지 이게 그 게임 쪽으로 넘어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거를 툴을 만들기 위해서 리거의 위치가 가장 중요하고요. 그리고 IKFK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모든 데이터가 다 이제 조인트랑 메쉬 데이터로 들어가기 때문에 어떤 거를 사용해도 크게 문제는 없는데요. 제가 언리얼은 조금 해봤지만 유니티에 대해서는 잘 모르고 있어서 네 어쨌든 네 작업은 다 그대로 원래 하셨던 거 그대로 하시고 그 데이터만 조인트랑 메쉬로 넘기시는 거에서 문제가 없는지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그 게임 시네매틱 쪽 이야기를 잠깐만 해 주시자면 그 보너스로 너티독 게임과 브리자드 캐릭터 브리자드 이제 시네매틱 리깅이라고 하면 그냥 VFX 영화 쪽 VFX 이제 리얼타임이 아니니까 그죠? 프리랜더로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뭐 게임 쪽 리깅과 VFX 리깅의 차이 이렇게 뭐 해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차이점을 경험에 의해서 어떤 것들이 있던가요? 네. 일단은 그 영화나 게임 시네매틱 같은 경우에는 프리렌더를 사용을 하고 있고요. 그렇죠. 그 네. 게임보다는 이제 제약이 적기 때문에 좀 더 복잡하고 리얼리스틱한 작업도 가능하고요. 근데 이제 요새는 또 소프트웨어 이제 약간 언리얼이라던가 유니티가 조금 발전이 많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경계가 조금씩 허물어지고는 있는데 일단 보통 영화 작업 시에는 저희가 팔다리 각각 컴포넌트가 스크립팅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 이거를 저희가 처음에 빌드할 때 조인트 리플레이스먼트라고 해서 조인트를 캐릭터에 맞게 먼저 그 로케이션 체크를 하고요. 그다음에 빌드할 수 필요한 컴포넌트라고 해서 이제 각각 헤드, 팔, 다리 아니면 이제 스파인 이렇게 나눠져 있는 컴포넌트를 추가를 해서 조립하는 과정으로 작업을 하고 있고요. 보통 이제 리깅 그 구이라고 해가지고 UI가 있어요. 보통 이제 저희 보는 UI 이제 그 버튼 누르는 창들이 있는데 여기에 이제 그 모든 라이브러리가 파이썬 베이스로 해서 여기에다 저희가 추가를 하거나 수정하는 식으로 보통 작업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앞에서 한번 언급은 드렸는데 그 지금 블리자드 시네매틱 같은 경우에는 키프레임 애니메이션 위주로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너티독과 다르게 모션 캡처 스켈레톤은 사용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잠깐만요. 그러면 그 키프레임 애니메이션을 사용하는 곳과 네. 어 모션 캡처 애니메이션을 사용하는 곳에 거기에 맞는 어떤
리거의 역할도 다 다를 거 아니에요, 그죠? 네네. 아, 똑같나요? 그거는 상관없나요? 뭐, 어, 다르겠죠, 그죠? 비슷하지만 이제 약간 뭐 모캡 스켈레톤을 더 추가하거나 추가하지 않거나에 따라서 다르기도 하고요. 좀 까다롭게는 모캡을 쓰는 게 좀 더 까다롭겠네요, 그죠? 리거가 맵이 조금 일하기에는. 더 까다롭죠. 그렇죠. 데이터를 어떻게 음, 잘 불러올 수 있는지에 대해서 네, 한 체크를 번 해야 더 되기 생각을 때문에 해야 되니까. 클린업도 해야 되고. 네, 그렇구나. 네. 네. 그래서 이제 블리자드 경우는 이제 스티치라는 오토 리깅 빌드 시스템을 사용을 하는데 이제 스티치 같은 경우에는 시네매틱과 인게임 둘 다 사용을 하고 있고요. 아마 프로젝트마다 조금 사용하는 툴이 조금 다를 수 있는데 보편적으로는 스티치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스티치 같은 경우에는 장점이 스크립트를 이제 블럭으로 만들어서 이제 그 각각 노드를 UI로 만들어 가지고 지금 보시는 가운데 있는 것처럼 그 블럭이에요. 그래서 이 블럭들이 빌드가 되면서 리깅이 되고요. 이런 경우에는 그 스크립팅을 읽을 줄 몰라도 요런 프로시저만 이해하면은 그 어떤 사람이라도 빌드하기 쉽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그 만약에 저희가 원하는 노드가 따로 있다든가 아니면 이제 스크립팅을 쪼금 바꿔야 된다고 하면은 파이프라인 TD를 통해서 수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쪼끔 이제 수정하는 게 쪼끔 까다롭다는 게 단점이 좀 있고요. 그리고 그 그 네. 프리랜더 리깅에는 제약이 없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그냥 그 많은 셋업으로 리깅이 이렇게 무거워지면 이렇게 느려지고 막 그렇게 과부하가 걸리고 막 그렇잖아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결이 되나요? 제가 그 블리자드에서 일했을 때는 일단은 보통 갑옷이 되게 많은 사람들이 나오기 때문에 요런 것 때문에 쪼끔 이제 리깅이 무거워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럴 경우에는 저희가 그 보통 기준이 24 프레임 레이트 이상으로 맞춰서 저희가 그 리깅을 애니메이터들한테 전달을 해 줘야 되는데 만약에 24 프레임 레이트보다 낮을 경우에는 저희가 그 스피드를 쪼끔 상승시키기 위해서 프로파일러라는 거를 사용을 하는데요. 요 프로파일러를 사용을 하시게 되시면은 지금 보는 화면과 같이 제가 키프레임을 준 애니메이션에다가 일단 재생을 시켜 놓고 프로파일러라는 거를 실행을 하게 되면은 여기서 이 불필요한 그 계산이라든가 불필요한 노드들이 어떤 게 있는지 그 분홍색에 보시면은 분홍색의 요 바로 보여줍니다. 그래서 요거를 클릭을 하게 되면은 해당하는 노드가 선택이 되게 되어 있고요. 요런 거를 저희가 뭐 비지빌리티를 하이드를 시키거나 아니면은 뭐 다른 셋업 방법을 사용을 하거나 아니면 여러 가지 방법으로 저희가 이 프레임 레이트를 만약에 그전에는 14 정도 됐다고 하면은 요거를 사용을 해서 한 20, 25 까지 한 30 까지 올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24 프레임 레이트에 맞출 수 있도록 네 할 수 있기 때문에 프로파일러가 쪼끔 도움이 많이 되었었고요. 네. 그러면 그 블리자드와 너티독 이야기를 지금 계속 많이 해 주셨는데요. 그러면 그 애니메이터 데이터를 공유하는 방식이 다르다고 들었거든요. 네,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네. 일단은 그 FBX랑 얼럼비 캐시 차이가 쪼끔 있는데요. 블리자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얼럼비 캐시 사용을 하고 있고요. 왜냐하면 프리렌더로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얼럼비 캐시를 사용을 하고 있고 너티독 같은 경우에 이제 리얼타임 엔진을 사용을 하기 때문에 FBX 데이터를 사용을 하는데 요게 쪼끔 다른 점이 있다고 하면은요. 일단은 얼럼비 캐시 같은 경우에는 프레임 바이 프레임으로 왼쪽에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이제 지오메트리를 스냅샷으로 찍는 것처럼 프레임 바이 프레임으로 찍어 내고요. 그리고 요거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서프레임도 지원을 해 주는데 서프레임이라고 해서 저희가 보이는 게 1 프레임, 2 프레임 있으면은 그 중간에 보관법으로 쪼금씩 하나씩 더 만들어 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애니메이션을 쪼끔 더 부드럽게 만들어 줄 수가 있고요. 하지만 이게 그 지오메트리를 프레임당으로 해서 찍어 내는 거기 때문에 약간 그 용량이 쪼끔 높다는 게 단점이고요. 그리고 FBX 같은 경우에는 지오메트리랑 애니메이션이 포함이 되어 있는 데이터로 이고 그리고 리얼타임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데이터 포맷인데요. 일단은 얼럼비 캐시에 비하면은 가벼운 편이고
FBX 사용을 하게 되면은 저희가 한 캐릭터를 리얼타임에 불러와서 여러 가지 애니메이션을 블렌드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근데 요새는 또 이제 유니티나 언리얼에서 저희가 만약에 뭐 게임 말고 애니메이션 작업을 할 때 보통은 이제 프리 렌더를 사용을 많이 했지만 요새는 이제 리얼타임 엔진을 사용을 해 가지고 렌더를 하기도 하기 때문에 얼럼빅 캐시를 유니티나 언리얼에서 사용을 하기도 합니다. 음. 그러면 제가 잠깐 요약을 하자면 제 짧은 지식으로 그러면 게임 쪽의 리얼타임에서는 애니메이션이 FBX를 쓰고 어, 각, 어, 게임 엔진을 사용한다 하더라도 어떤 게임이 아닌 어떤 렌더 방식의 어떤 언리얼 엔진을 사용해서 영화나 VFX 쪽으로 사용을 하는 경우에는 알렌빅을 사용을 한다. 약간 이런 식으로 맞나요? 그죠? 네. 음. 네. 저도 게임 개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도 FBX를 쓰거든요. 네. 알렌빅은 저는 쓰는지는 몰랐어요. 오케이. 네. 저희가 준비했던 내용들은 다 지금 끝이 났거든요. 사실 저희가 리허설 때보다 더 빨리 끝났어요. 제가 좀 염려를 해서 아주 빨리 진행을 한다고 하다 보니까 조금 더 빨리 끝이 났는데 제가 요약을 해드리자면 그러니까 요약이라보다는 제 생각을 말씀드리자면 저는 이제 캐릭터 모델러 입장에서 보면 이제 리거와 아주 가깝게 일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보면 상당히 지금 오늘날 그 리거의 역할과 TA의 역할들이 상당히 더 중요한 입지를 차지하고 있다는 게 확실히 느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코로나 기간에 의해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코로나랑 상관없는 것 같아요. 그 북미의 정말 많은 그 스튜디오들이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모든 스튜디오들이 외주 업체와 같이 일을 하지 않는 곳은 한 군데도 없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모든 업체들이 다 외주 일을 하는데 대부분 외주에 보내는 것들이 그때 에셋을 만드는 모델링 쪽은 상당히 외주에 의존을 많이 해요. 의존을 한다기보다는 인하우스에서 다 소화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부분도 있거든요. 단순히 비용 문제가 아니라. 그런데 리깅이랑 라이팅 같은 부분은 엔진과 연관되어 있는 부분은 상당히 외주로 일을 보내고 받고 하기가 상당히 까다로워요. 그래서 반드시 회사에 그 팀이 있어야 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외주일 같은 경우에는 뭐 동남아 어떻게 다른 나라를 하게 되면 왔다 갔다 보내는데 시간만 벌써 최소한 이틀이 어, 딜레이가 발생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사실은 리깅에서는 그런 파이프라인 쪽에서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면 상당히 힘들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이 자리 듣고 계신 분들 중에 리깅 준비하시는 분들 많이 있을 텐데 그런 거에 대해서 미래적으로 봤을 때 상당히 리깅 쪽은 저는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심지어 저도 리깅과 TA 뭐 CFX 마찬가지 저게 어떤 식으로든 스크립트를 공부해서 좀 더 나의 경쟁력을 좀 키우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생각을 많이 하고 있는 기업이나 학생분들, 뭐 어떤 취업 준비생들, 개발자 분들에게 오늘 이전 자리에 이런 이야기들이 좀 많은 빵 하는 그런 동기와 자극이 되었기를 바라요. 됐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질문들이 여기 보면 소리님 여기 Q&A 여기 클릭해 보시면 지금 질문하신 분들이 질문이 한 3개 정도 올라와 있거든요. 보이나요? 네. 네네네. 여기 대한 질문들에 대한 답변을 쭉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저희가 시간이 조금 더 있어서 여러분들 그 Q&A 요 채팅창에 좀 해주시면 답변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요 답변은 어떻게 소리님이 어, 질문을 읽으시고 답변까지 해주시겠어요? 네. 일단은 첫 번째 같은 경우에는 DN 소프트에서 루카 애니메이션 입술 리깅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어떻게 저렇게 찢어지게 표현을 하는지라고 얘기를 해 주셨는데요. 일단은 그 픽사랑 디즈니는 리깅하는 게 다르고 소프트웨어도 쪼끔 다르기 때문에 잠깐만요. 제가 여러분 지금 그 소리님이 하는 질문은 사전 우리가 받았던 질문에 대한 것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질문하신 내용은 사전 질문에 대한 3가지 질문에 대한 답변하고 난 이후에 지금 호연이님 그리고 쭉쭉쭉 쓰셨던 질문은 그 이후에 저희가 답변 드릴게요. 네, 네. 그래서 죄송합니다. 네. 제가 생각하기로는 모션 시스템을 사용을 한 것 같은데 보통 이제 커브를 사용을 하게 되면은 쪼끔 블렌드 쉐입에 비해서는 뭐라 해야 되지? 플렉시빌리티
이게 조금 더 이제 리미테이션이 없이 많이 움직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뭐 커브 시스템 위주로 사용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마 뭐 리벳이라든가 리본 셋업 보게 되시면은 셋업은 거의 비슷한데 뭐 그거보다 조금 더 어드밴스드하게 하겠지만 네. 제 생각에는 이제 블렌드 쉐입보다는 모션 시스템으로 작업을 한 것 루카 같아요. 애니메이션의 입술 리깅을 어떻게 했는지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변인 거죠? 네. 네네. 또 다음요? 그리고 두 번째가 리거 지망생 포트폴리오 참고할 만한 점이라고 물어보셨는데 일단은 주니어 처음 리깅으로 잡을 잡으시게 되시면은 저의 생각에는 바디 리깅과 얼굴 리깅과 스크립팅 툴 딱 세 가지만 있어도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이게 세 가지가 되어 있으면은 자기가 어느 정도 이해하고 있는지 보여주는 게 충분하기 때문에 가장 좋고요. 시간이 더 있으신다고 하면은 크리처까지 하시면은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도 가장 포커스하실 부분은 얼굴, 바디, 스크립팅 세 가지 위주로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거는 팁인데요. 그 링크드인이라고 이제 미국에서 이제 사람 구할 때 가장 많이 사용하는 웹사이트인데 거기다가 그동안 보셨던 리거라고 치셔도 되고요. 캐릭터 TD라고 치시면은 지금 현재 일하고 있는 분들 이름이 다 나와요. 그러면은 그 사람들 이름을 이제 구글에다 치시면은 데모릴이 나옵니다. 그러면은 그 회사에 계신 분들의 데모릴 스타일을 참고하셔 가지고 음, 준비하셔도 괜찮습니다. 음, 된다니까요. 좋은 팁이네요. 네.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가톨릭 대학교 성모병원 네 분이 설명 주신 게 마야 리깅 파이프라인 작업과 작업 기능 관련 팁을 문의합니다라고 했는데 제가 앞에서 설명드렸던 거가 좀 팁이 많이 되었으면 합니다. 네, 네. 그래서 그게 프리 렌더 할 때랑 리얼 타임 할 때랑 이게 조인트랑 메시로 넘어가는지 아니면은 그냥 메시 자체가 넘어가는지 요거에 대해서 네 생각해 주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러면 그리고 다음 질문 받아볼까요? 네. 그리고 Q&A 그 창을 열어보시면 그 호연이 님 이제 스크립팅이 중요하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라고 쭉쭉 나와 있는 거 보이시나요? 네. 네. 거기서부터 이제 답변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잘 안 보여서 저기 지금 Q&A 그 채팅 딱 누르면 네. 네네네네네네. 네. 오케이. 첫 번째부터 시작하면 되죠. 솔루션 적응 시 게임 네. 스크립팅이 중요하다고 네네 말씀하시는데 그거. 어떤 식으로 공부했는지 궁금합니다. 초심자한테. 저는 일단은 프로그램 베이스로 시작을 한 게 아니어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게 워낙에 공부할 게 방대하잖아요. 근데 이제 기본 입문하는 뭐 파이썬 입문서 뭐 이런 거 보시면서 따라 하셔도 좋기는 한데 뭐 만약에 리깅을 스크립팅으로 하신다고 하면은 진짜 작은 것부터 시작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만약에 팔 셋업을 하는데 이 팔만 따로만 해 가지고 이 팔이 자동화로 되는 것부터 시작을 하시면은 네 거기서부터 시작하시면서 필요한 거는 그때그때 이제 공부하시면서 올라가시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진짜 작은 거부터 시작하셔도 돼요. 뭐 머리 하나 셋업하는 거 자동화시키겠다. 아니면 진짜 간단한 거 아니면 손가락 셋업할 때 FK 셋업하는 거 요런 거부터 시작하시면은 쉬울 거라 생각합니다. 음. 그리고 두 번째 제가 이제 질문을 읽어 드릴게요. 그리고 네. 답하고 흐르긴 그게 더 재밌겠다. 네. 네. 그리고 이제 다음 분이 한국 게임사에서 재직 중인 애니메이터입니다. 두 가지 질문이 있는데요. 첫 번째, 리깅에 관심을 가지게 되어 마야 리깅, 스크립트도 공부했는데요. 아무래도 혼자 공부하다 보니 무엇을 더 공부하면 나아져야 할지 감이 잘 안 잡히네요. 이제 스크립트 하려고 하는데 할 게 많으니까. 그래서 아까 질문이 똑같은 것 같은데 아까 첫 번째는 어떻게 방향을 잡는 수 있을까요? 라는 질문이 있었고요. 두 번째가 리그마다 리깅 방식이 다르지 않을까 싶은데 이럴 때 프로젝트 전체 일관성, 통일성은 어떻게 유지하나요? 아마 이 두 번째 질문은 회사에 리거들이 많을 텐데 그 일관성을 어떻게 유지를 하는지 물어보는 것 같은데. 네. 일단은 일관성 유지하는 것 같은 경우에는 회사마다 조금 다른데 일단은 블리자드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이 노드를 다 정리를 해 놨기 때문에 이거를
그 여러분 막 파워포인트 하시면은 템플릿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 네. 회사에도 이런 템플릿이 있어요. 바이패드, 쿼드루패드, 뭐 윙이 있으면 윙 요런 식으로 다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기본으로 사용을 하는데 뭐 그중에서 사람이 있는데 사람이 약간 이렇게 뭔가 뾰족뾰족한 뭐가 있을 수도 있고 프랍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이런 거는 저희가 이제 따로 셋업을 하는데 그 셋업도 스크립팅으로 어느 정도 되어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은 컨투를 만들고 그 위에 그룹을 얹는 요런 스크립트들은 이제 카피해서 페이스트하면서 이제 이름만 바꿔 가지고 사용을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보통 이제 회사들마다 다 이제 그 토폴로지는 다 맞춰져 있기 때문에 어떤 모양이 들어와도 같은 토폴로지로 해서 요거를 뭐 만약에 베이스가 모양이 달라도 토폴로지가 같으니까 셋업은 계속 공유를 할 수가 있어요. 요런 식으로 작업을 하고요. 그리고 또 질문이 뭐였죠? 네, 그리고 그 매트릭스 사용 리깅과 네. 일반적인 컨트롤러를 사용하는 리깅과의 장단점이 무엇이 있을까요? 음. 그리고 2008년쯤에 GDC에서 공개되었던 번지 스튜디오의 메타데이터를 이용한 리깅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모르면 일단 모른다고 하셔도 돼요. 첫 번째는 제가 번지에 있는 메타데이터를 제가 보지는 못해 가지고 네. 제가 한번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네. 매트릭스 리깅과 일반적인 컨스트레인 사용하는 리깅의 장단점이라고 하면은 컨스트레인이 생각보다 용량이 쪼끔 높은 편이에요. 계산하는 게 이제 매트릭스 사용하는 것보다 쪼끔 더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이게 아마 1 초, 2초 차이로 시간이 나기 때문에 요거는 이제 둘 다 같이 비교하시면서 파일 용량도 같이 체크하시고 그리고 이제 얘가 돌아가는 프레임 레이트도 체크해 보시면은 매트릭스 사용하는 리깅이 쪼끔 더 빠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질문은 이종우님이시겠죠? 자, 솔루션 적용 시 게임 개발 속도에도 이점이 있나요? 또한 미국 본사와 한국 지사 사이에서 협업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슈가 없는지. 그 솔루션 적용이라는 게 정확하게 어떤 건지는 저도 잘 잘 모르겠어요. 네. 솔루션 일단은 적용. 네. 네. 뭐 예를 들면은 지금 제가 일하고 있는 회사 같은 경우에도 그 뉴욕이랑 밴쿠버랑 LA랑 세 가지 지사가 있어서 일단은 그 파일 같은 경우에는 각자 나라에 있는 거를 각자 그 지역에 있는 걸 사용을 하고요. 그리고 트랜스퍼를 네트워크로 트랜스퍼 해 가지고 그거를 파일을 왔다 갔다 하면서 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어 아직까지는 크게 문제는 없는데 가끔 데이터가 충돌할 때가 있어서 뭐 그거 같은 경우는 이제 파이프라인에서 해결을 하는 거기 때문에 네 제가 크게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가 쪼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다 어떻게 다 알겠어요. 예. 예. 모르면 모른다고 할 수 저도 그러거든요. 저도 강의를 많이 하잖아요. 한 20-30%는 제가 모르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네. 그래서 서비스 운영할 때 동접이 폭발할 경우에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이 있나요? 서비스 운영할 때 동시적 소수적 폭발할 때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이 있나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모르겠 예, 저도 잘 모르겠어요. 동접이 다들 폭발한다는 게 게임을 할 때 말하는 건가? 리거한테 하는 질문은 아닌 것 같은데. 네. 네. 어 네. 그리고 인제 그 JY 링 아무래도 모델러랑 충돌할 일이 많을 것 같은데 그럴 때 어떻게 그러니까 모델러 인제 예. 일단은 모델러 첫 음 번째로는 저희 리거 쪽에서 이제 어떤 툴을 만들어 주는데요. 요게 일단 그 체크리스트 같은 거예요. 그래서 모델러가 만약에 그 토폴로지 중에 어떤 게 뭐 삼각형이라든가 사각형이 아닌 거를 체크를 해 주는 거, 그리고 네이밍 체크해 주는 거, 그리고 이제 뭐 그 외에 이제 불필요한 노드가 있는지 없는지 그런 거를 체크를 해 주는 거를 저희가 만들어서 모델러한테 주면은 모델러 쪽에서 어느 정도 해결을 해서 넘어오는 경우가 네. 있고요. 그리고 뭐 네. 그 외에 약간 마이너하게 뭐 그 모델링이 땅에 안 닿았다든가 아니면은 뭔가 쪼끔 이상한 게 있으면 인제 그거는 저희가 같이 얘기하면서 풀어가는데 보통은 막 싸울 정도로 충돌하는 경우는 거의 없고요. 만약에 그 문제가 계속이 되면은 이제 저희가 어떻게든 툴을 만들어서 해결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아마 개발 초기에 이제 파이프라인을 잡는 과정에서 아마 충돌이 있을 수는 있는데 어느 정도 인제 뭐 게임이 이제 중간 진행되면 아마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이제 모델러니까 제가 잘 알잖아요. 그 리건 TA 쪽에서 넘어온 그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 안에 내 모델러 마야에서 띄워놓고 그 마야 안에 그 프로그램이 삽입돼 있겠죠, 그죠? 그래서 그 뚝뚝뚝뚝 눌리면 체크볼 탁탁탁 해요. 내 오브젝트가 중간에 와 있는지, 뭐 불필요한 버텍스라든지 폴리곤들이 있는지, 아니면 뭐 시메트리 뭐 잘못됐는지, 이런 것들 면이 뒤집혔는지부터 시작해서 네이밍이 제대로 적혀 있는지, 이런 것들 다 확인하는 툴들을 이제 TA 쪽에서 만들어서 제공이 되어 있는 게 있죠, 그죠? 그걸 다 확인을 하고 하기 때문에 특별히 그런 큰 물론 그 마찰 이런 것들은 쓸 거 없는 것 같아요, 그죠? 네. 자, 두 번째 질문은 애니메이터를 위한 본 관련 UI 작업을 하는 빈도수가 많나요? 애니메이터를 위한 UI 작업, 본 관련 UI 작업, 관련 어떤 UI 본이 작업. 그게 본이 스켈레톤인가요? 네네네. 본 그럼 관련 UI 작업 뭐예요? 이게 뭐죠? 네. 잘 모르겠어요. 저도 궁금합니다. 네, 애니메이터를 위한 아마 이런 것 같아요. 애니메이터에서 어떤 그 요구사항이 들어왔을 때 어떤 그러니까 아니면 UI 작업이라 하는 걸로 보아서 그 이게 둘 애니메이터가 중에 편하게 작업할 수 있게끔 그 툴을 만들잖아요. 그거에 대한 것들을 많이 하냐 물어보는 것 같은데. 이게 회사마다 조금 다른데요. 네. 어떤 회사는 애니메이터 TD가 따로 있어서 그분이 이제 전체적으로 관리하는 경우가 있고, 이거는 큰 회사 위주로 얘기할게요. 뭐 블리자드, 디즈니 뭐 요런 식으로 큰 회사들, 너티독에서도 이제 거기서도 이제 애니메이터 TD가 따로 있고요. 그 외에는 보통 리거 쪽에서 담당을 해서 이제 그쪽에서 필요한 내용들을 저희가 가져오거나, 뭐 예를 들면 애니메이션 라이브러리 만드는 것도 저희 쪽에서 하기도 하고요. 그거는 네, 회사마다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세 번째 질문은 상당히 전문적인 질문이에요. 이분은 좀 정말 개발자이신 것 같아요. 네. 자, 프리렌더와 게임의 결정적 차이는 이제 지형에서 반응하는 애니메이션의 어떤 여부일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이 뭐냐면 프리렌더에서는 이제 그 일일이 하나하나 다 그 애니메이션 키를 다 잡잖아요. 근데 게임에서는 애니메이션을 이제 적용되어 있는 애니메이션을 그대로 이제 뿌려지는 거기 때문에 그 지형에마다 다 다르게 발에 이제 씹히기도 하고 떠 있기도 하고 약간 지형은 울퉁불퉁하니까 거기에 맞춰서 그 값이 다 움직이진 않을 거니까 그거 근데 거기에 대해서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이 있냐라고 물어보는 것 같아요. 게임에서요? 아니면은 네네. 게임에서. 네. 게임에서 이제 뭐 예를 들어 달리는 그 애니메이션이 있으면 게임에서 그러면 지형이 평평하지가 않잖아요, 항상. 그러면 그럴 때 어떤 유격이 생기잖아요. 그런 것들을 해결하는 방법이 있나요? 물어보는데 저희 제가 게임은 알기로는 해결을 못 하거든요. 그거를 게임 프로그래머 쪽에서 해결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저는 리깅 쪽에서는 보통 이제 리깅 셋업, 캐릭터 셋업이라든가 아니면은 리깅 캐릭터의 셋업에 필요한 거 위주로 하고요. 만약 게임 엔진에서 문제가 발생하는 거는 저희가 같이 디버깅을 하긴 하지만, 네. 만약에 떠 있다 하면은 프로그래머 쪽에서 담당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보니까 이제 최근 언리얼 엔진 5에서는 컨트롤 리그라는 기능이 추가되긴 했지만 현재 스테링 메시에서만 사용 가능해서 이게 어떻게 되는지 그렇게 물어보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제 네 번째 질문은 현재 한국의 밑바닥부터 시작하는 리깅 학습 자료는 전무한 실정. 어떤 식으로 접근하는 게 좋을까요? 요게 이제 네, 저도 그 이야기를 많이 들었어요. 아무래도 한국은 맥스 기반이었고 이제 마야 기반으로 새로 리깅 파이프라인을 구축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런 학습 자료 어떻게 어디서부터 공부를 해야 될까 하는 게 되게 전무한 상황이라고 이야기 많이 들었어요. 어떤 식으로 접근하면 좋을까요? 어 아까 첫 번째 질문은 아마 쉬운 것부터 차근차근 하세요. 이거는 이제 배우려고 하는 사람이고 아마 회사 입장에서는 어떻게 다른 접근 방법이 있을까요? 회사에서 시작을 하신다고 하면요? 네, 네. 그러니까 이건 제 질문이기도 한데 그냥 리깅을 배우면 어떻게 배우면 될까라는 질문에 대해서 아까 앞서 이야기하신 부분은 이제 손가락이라든지 쉽게 할 수 있는 부분부터 시작을 하셔라 이렇게 이야기하셨는데 회사에서 이제 마야로 파이프라인을 구축하려고 하는 이제 리깅 팀이 생겼어요. 그럼 이제 네. 그 팀은 뭐부터 해야 될까요? 똑같은 크게 다른 건 없을 건가요? 회사는 뭘부터 준비를 해야 될까요?
마야 회사는 리깅 팀을 일단은 구축하려고 한다. 리깅이 문제가 아니고 그 리깅 그 오토 리깅 빌드 시스템을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긴 하는데 일단은 그 스크립트 라이브러리를 보통 다 만들어 놓는 편이기도 하고요. 그거를 이제 한 분이 작업을 하시는데 뭐 예를 들면은 뭐 이런 경우가 있어요. 뭐 예를 들면은 저희가 오토 리깅을 만드는데 그 오토 리깅을 만들 때 이게 전체적인 클래스를 처음에 한 분이 잡으시고 그 외에 이제 팔다리 작업하는 거는 이제 분업해서 작업을 하고 그 다른 이제 스크립트 파일에다 작업을 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그 펑션을 하나로 합쳐 가지고 만들게끔 할 수도 있고 보통은 거의 파이프라인 작업으로 하는 거여 가지고 네. 웬만하면 그 스크립트 라이브러리를 가장 많이 만든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지금 우리는 요 뭐야 스크린 쉐어를 끄셔도 될 것 같아요. 이제 아 요거는 이제 네 끄시고 네 이렇게 해도 될 것 같아요. 얼굴이 더 크게 보이니까 좋네요. 네. 자 그리고 근무하면서 미팅이나 의사소통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이제 미국이니까 이걸 물어보는 것 같아요. 근무하면서 의사소통이나 미팅 네. 또 제일 소통하기 쉬운 회사 그 어떤 회사였나요? 뭐 이런 네. 어떤 거요? 어떤 거요? 네네. 근무하면서 미팅이나 의사소통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제일 소통하기 좋은 시스템이 어떤 게 있었고 어느 회사였나요? 예. 음. 근데 일하기 편한 회사는 어디였냐? 이렇게 이게 물어보는 거죠. 회사마다 분위기가 쪼금 다른데요. 예를 들면 너티독 같은 경우에는 약간 각자 알아서 잘 일을 찾아가면서 하는 거여 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시니어를 뽑는 편이기도 하고요. 음. 그리고 어 이게 분위기마다 쪼끔 다른데 제가 제일 편했던 곳은 디즈니가 제일 편했었던 게 이게 제가 어떤 걸 물어봐도 답변이 이제 여러 군데에서 많이 해 주기도 하고 잘 모른다고 하면은 그런 거에 대해서 누가 뭐라고 하는 분위기가 아닙니다. 그래서 진짜 자유롭게 얘기할 수 있도록 만약에 아이디어가 있으면 요 아이디어 쉐어하는 거에 대해서 그 뭐 이메일로도 보낼 수 있고 아니면은 이제 헤드들이 그 슈퍼바이저들이 프로젝트마다 있기 때문에 그 프로젝트에 있는 슈퍼바이저들끼리 대화하는 데도 크게 문제는 없었고요. 보통 채팅하거나 아니면 이메일로 보통 하는 식이고 근데 제 생각에 이거는 분위기의 차이인 것도 있고 그리고 이 네. 슈퍼바이저가 얼마나 그 테크니컬에 대해서 계속 업데이트가 되어 있는지에 따라서도 다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 분위기라는 게 저도 인제 뭐 저는 이제 VFX 쪽에 있을 때 일이 너무 많은 회사에서 있어 가지고 저는 그 팀워크보다는 그 개개인의 능력을 상당히 중요시하는 회사였는데 좀 큰 이제 팀 작업을 하다 보니까 사람의 어떤 인품, 인성이라든지 이런 것들 있잖아요. 같이 일하면서 내가 스트레스가 없어야 되고 되게 즐겁게 이 사람과 같이 협업을 할 수 있어야 되고 하는 그런 것들이 되게 중요하다는 걸 내가 느꼈거든요. 그래서 아마 인터뷰 볼 때 그런 것도 많이 보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특히 미국은 뭐 아시겠지만 회의 들어가면 한 절반은 농담을 하잖아요. 예, 막 그렇게 열심히 막 회의 안 하잖아요. 그죠? 막 재밌게 이렇게 좀 그런 분위기들을 일부러 좀 만드는 스타일이라서 아마 해외 쪽 취업을 생각하시는 분들은 좀 약간 좀 성격 같은 것도 약간 그런 척을 뭐 성격 자체를 바꿀 수는 없다 하더라도 약간 그런 좀 약간 프렌들 이게 좀 이렇게 친화적으로 이렇게 하는 그런 것들이 많이 도움이 될 것 같더라고요. 네 뭐 네. 만약에 뭐 여러 명 앞에서 말하기가 쪼끔 힘들면 그냥 채팅창에서 말해도 충분합니다. 네. 그죠. 아유. 그런 거 그래서 되게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저도 리드가 만들어주는 분위기에 따라서 쪼끔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네 네. 그게 되게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자 그리고 다음 질문이 오케이. 리거로서 신입에 맞는 자리에 지원해 보기 위해 공고를 들여다보면 이제 신입인가 봐요, 이분은. 리거의 채용 공고는 물론 최근 많은 회사 많은 파트에 신입 플러스 3년 차 이상이라는 기준을 원해 주셔서 어떤 것을 얼마나 해 보아야 할지 짐작밖에 할 수 없는 채로 기준에 부합되게 맞추려다 보니 벽으로 느껴지곤 했는데 리거에게 신입으로서 신입 3년 차라는 사이의 기준에 어떤 영향을 하며 하는 분을 지칭한다고 이해해 볼 수 있을까요? 너무 뭐 내가 미국에 너무 오래 살았나 봐. 한국을 잘 이해를 못 하겠어. 한국어가 쪼끔 어려워요. 그러니까 그 신입의
역량을 물어보는 것 같아요. 그 내용이 그런 것 같은데 아닌가요? 네. 이게 저 같은 경우에도 일단은 너티독 지원했을 때도 그때 3 년차 이상만 가능하다고 했었고요. 그래서 저의 작전은, 네, 일단은 진짜 정말 중요한 거는 딱 얘기 드렸어요. 얼굴, 바디, 스크립팅, 스킬. 딱 이 세 가지를 제대로 보여주시면은 가능한데, 네. 저의 생각에는 링크드인이나 현재 제 생각에는 차라리 외국 쪽에서 보면은 이게 주니어인지 시니어인지도 다 직급이 다 나와 있는 경우여 가지고 그 네. 사람들의 대머리를 체크를 해 보시면은 '아, 이 정도면은 주니어고 이 정도면은 시니어겠다.'라고 아마 감이 오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링크드인에서 리거에서 주니어랑, 그리고 주니어도 음 뭐 데모를 중에 막 머슬 시뮬레이션도 들어가고 요렇게 되면은, 네, 뭐 쪼끔 더 문을 열기가 쉬울 것 같기도 하고요. 제 생각에는, 네, 리서치를 많이 이용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리깅 데모를 준비하기 전에 그 제가 가고 싶었던 회사들에 있는 리거들의 데모리를 다 봤었습니다. 네. 저도 이제 모델러 입장에서 모델러 답변을 좀 드리자면 어 신입을 뽑을 때 그리고 이제 시니어급 아티스트 이상을 뽑을 때는 기준이 확실히 있어요. 모델러 입장에서 제가 리깅 쪽은 잘 모르지만. 그래서 신입이나 그냥 일반 아티스트를 뽑을 때는 어떤 걸 기준으로 보냐면 시키는 일을 정말 잘할 수 있을지를 먼저 봐요. 이 사람이 얼마만큼 성실할지 어떤 커뮤니케이션이 잘 될 것 같은지 이걸 되게 주점으로 봐요. 그래서 정말 신입이 들어오면 정말 시키는 일만 정말 열심히 해요. 근데 그럴 수밖에 없어요. 저도 그랬고. 그리고 근데 시니어급의 아티스트를 뽑는 그 기준은 이 사람이 어떻게 우리 회사를 바꿔줄지를 봐요. 이 사람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우리 회사에 어떤 도움이 될지, 뭘 해줄 수 있을지, 예, 이런 거를 인터뷰 볼 때도 인터뷰를 들어가 보면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사람이 뽑히더라고요. 이렇게. 네. 그래서 그게 어떤 차이점이 있는 것 같아요. 한국은 잘 모르겠지만. 그리고, 그게 제일 큰 어떤 그런 차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제 생각은. 뭐 다 잘하면 물론 다 좋겠죠. 네. 네. 그렇지만 신입이 다 잘할 수는 없잖아요, 사실은. 회사 경험이 없기 때문에 그거를 다 안다는 거는 경험이 없는데 그걸 다 안다는 거는 사실은 불가능하거든요. 동영상 뭐 강의 뭐 이런 불가능하죠. 네. 자, 그리고 다음 질문은 애니메이터로서 그러니까 그 소리님이 애니메이터에서 리그로 넘어가셨다고 하는데 그러면 혹시 그 VFX는 리그로 활동하시는 중에 관심을 가지셔서 함께 알게 되신 건가요? 아니면 또 주변 다른 동료 리거 분들도 VFX를 기준으로 다를 줄 알고 있을까요? 나 오늘 왜 이렇게 안 읽히지? 네? 뭐라고요? 잠시만요. 네. 죄송해요. 네. 그러니까 애니메이터에서 리그로 넘어가셨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러면 혹시 VFX는 리그로 활동하시는 중에 관심이 가지게 돼서 알게 된 건가요? 를 물어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리그로 활동하다가 VFX VFX는 리거를 함께 알게 되신 건가요? 또 다른 동료분들도 VFX 이가 무슨 말일까요? 기본적으로 VFX를 기본적으로 다룰 줄 안다는 게 모델링부터 뭐 텍스처까지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저 같은 경우에는 텍스처랑 라이팅은 해본 적은 없고요. 일단은 기본적으로 모델링이랑 애니메이션은 해봤었는데, 일단은 애니메이터를 하다가 저 같은 경우에는 애니메이터가 적성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을 했던 게 레퍼런스 찍는 게 저한테는 조금 불편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것도 있고, 그리고 이제 외국에서 일할 때 애니메이션 같은 경우에는 문화가 가장 많이 들어가게 돼서, 일단 모델링 같은 경우에는 너무 레드오션이고, 애니메이터는 재밌는데 문화적인 차이가 조금 날 수가 있기 때문에 제스처도 다 다르잖아요. 또 그런 거를 제가 짧은 기간 안에 숙지를 해서 표현을 하기엔 좀 어렵다고 생각이 돼서 네, 넘어간 게 리깅입니다. 자, 그럼 다음 분이 그 마야 API를 공부하고 있는 학생이래요. 네. 그런데 그러면 아티스트다 보니까 그 CMD나 PYMEL보다
이해하고 습득하기가 어려운데 학습하신 노하우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마야 API가 학습할 때 어떤 노하우가 있었냐 물어보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시간이 다 돼서 여기 다음 질문에 대해서는 이제 그만을 하도 될까요? 요 마지막 이 질문 어떤 질문? 네. API 마야 API에 대한 질문만 답변해 주시고 끝내도록 할게요. 저희 Q&A가 잘 안 보여서 네. CMP나 파이멜보다 이해하고 습득하기 어려운데 학습하신 노하우가 있을까요? 마야 API. 다른 마야 API를 공부하는 학습 노하우? 그런 물어보신 것 같아요. 이것도 스크립트랑 똑같은데 하나 좀 간단한 프로젝트부터 시작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제 네. 생각에는 리서치가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구글에 보통 쉐어하는 웹사이트도 되게 많기 때문에 저는 보통 네, 리서치하면서 배우는 게 거의 반 이상입니다. 만약에 회사를 다니시고 계신다고 하면 보통은 동료들끼리 많이 의견을 나누기도 하는데 네, 만약 학생분이시면 리서치하면은 보통 거의 이제 같이 일하시는 분들이 답변을 해 주기 때문에 네, 제 생각엔 그쪽을 사용하시는 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제가 마무리를 좀 하도록 할게요. 제가 오늘은 이제 세미나를 들으셨으면 저도 그렇게 느꼈지만 아마 여러분도 저랑 비슷하게 느끼셨을 것 같아요. 이렇게 리거의 그런 역할들을 쭉 보시면 스크립트를 리거가 해결사죠. 해결을 해야 되고 그리고 프로그래머와 아티스트 사이에 조율을 해야 되는 그런 중간다리 역할을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식이 일단 많아야 되고 여러 가지를 많이 알아야 돼요. 그죠? 그리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프로그램을 내가 짜서 그걸 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뭐 모델러와의 마찰을 피하기 위해서 아까 그 모델러가 체크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도 리그 TA 쪽에서 만들어져야 되는 거거든요. 그거를 결국에는 그런 사건이 뭐 프로블럼이 발생하면 거기에 대한 그걸 발생하는 쪽이 TA 디파트먼트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들을 아시고 공부를 하셔야 되는 거 그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죠? 자, 오늘은 그럼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자, 늘 수고하셨습니다. 이거 설문 링크 있으니까 이거 링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네, 네.